안녕하세요. 말순아지매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장마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침수지역도 많고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좀 빨리 그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화를 다스리세요 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기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다 보면은 화가 쌓이게 되죠. 누구나 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어 중에 유일하게 한글로 된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화병이라는 게 의학적 용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많이 참죠. 그래서 꿍꿍 마음속으로 끙끙 앓다 보니까 화가 많이 쌓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그 화가 문제가 있다는 게 공감된 게요. 오래전에 그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분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좋은 관상을 가지려면 화와 한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진짜 그 말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10여 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요새 정말 그 말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마음속에 한이 쌓이고 화가 쌓이면은 일단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죠. 어둡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대인관계를 맺고자 할 때 얼굴이 어둡거나 마음이 응어리진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왜 더 부담이 되느냐면 그런 분들은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많이 돌리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제가 화가 많은 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모시고 성격 급한 불같은 소유자였던 남편과 이렇게 살아내면서 참 많이 참다 보니까 화가 쌓여서 질병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점점 내 건강과 모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살 거 좀 내 화를 좀 다스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를 터득을 했느냐면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나를 돌아봤습니다. 대인 관계라든가 또 시어머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 입장이면 내가 시어머니라는 그 어른의 입장이 됐을 때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 마음은 어떠실까? 또 대인관계에서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라면 마음이 어쩔까?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서 나를 바라보니까 저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남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나에게서 생긴 문제가 내가 인정을 않고 그걸 남 탓으로 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반성하면서 고쳐나갔습니다. 정말 남편으로부터 정말 심각한 폭언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바람핀 남편과 산다든가 돈을 친구한테 떼었다든가 또 상처받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든가 오해를 받았다든가 모든 화가 쌓일 일은 많죠. 근데 그 화를 마음속에 품고 있고 또 화가 너무 심해지면은 한이 되거든요. 한이 되면은 정말로 내 주변에 운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좋은 눈을 맞이하려면 또 기인을 만나려면 편안한 얼굴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응어리진 화가 그걸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편안하질 않아서 기인이 나한테 곁에 오질 않는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화가 덜 쌓인다. 내 탓으로 돌리면 화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힐링이 중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안이.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즐겼습니다. 그냥 불현듯 떠내는 방기차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와서 한 바퀴 자갈치 시장 한 바퀴 돌고 온다든가, 또 대구 그 절이 있죠. 그 동화사 위에 있는 그 절에 밤늦게 갔다 와서 밤차 타고 갔다 아침에 올라오고, 목포 유달산을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불현듯 타고 떠나서 하루 종일 아니면 1박 2일 다녀오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또 산에 가서 숲속에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래도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화가 나한테 오게 된 계기를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나무 밑에서 조용한 숲속에서 휴식을 하면서 힐링하는 기분으로 하는 이유를 제가 점점 터득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잠깐이라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실휴자잖아요. 한문으로.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쉬는 시간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는 이 파도 치는 소리가 좀 쉬는데 저하고는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요. 또 집에서 조용히 읽는 독서, 참 책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고, 특히 마음 공부와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반성하게 되고, 요새 저녁에 있죠, 눈이 침침해지다고 책을 소홀하게 됐는데요. 요새 좀 유튜브에서 너무 좋은 게 나왔죠.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책 읽어주는 멋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장가 같이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책을 많이 더 읽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좋은 사람들과 수다 떠는 거, 그리고 남을 돕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화를 조금씩 삭혀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 좋은 일이 생기냐?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같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주의 기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풍기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기인도 알아볼 수도 있고 기인이 내 곁에 올 수도 있다. 행운도 올 수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사람이든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낸다든가 남 탓을 하고 지적질하고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굴상이 굉장히 어둡고 아주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여 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많이 이렇게 좀 아주 디테일해졌다고 할까요? 한 30분 정도만 대화를 해도 아, 이분 상태가 어떻구나, 파트너로서 같이 열정적으로 손잡고 일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제가 손을 놓습니다. 사업 파트너로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를 서로 줄 수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고 늘 밝고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아니 진실로 얘기해도 그거를 늘 의심하는 마음을 앞에다 두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투도 곱지 못하고 편안하지 않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화를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려요. 빨리 다스리세요.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집안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빨리 화를 내게 되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화덩어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나였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나이 60대가 넘어가면서 정말 인생 뭐 별거 있나? 하루하루 소중하게 남도 좋은 눈으로 바라봐주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같이 느끼며 살다 보면 그냥 편안한 삶이 그게 행복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한 응어리, 화가 있다 생각되시면 오늘부터 그걸 조금씩 녹여서 다스려 보세요. 좋은 일도 생길 것이고요, 기인이 나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